우리의 문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주제입니다. 하나 좋은 예를 들면 꼭 좋은 외화는 아니지만은 하지만 이것이 어떠한 바람이 들어와서 미국을 변화시킨 게 하나 있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 히피 대해서 들어보셨죠? 히피 하면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 히피가 바람을 분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옛날 부모님 시대에 가졌던 그러한 value에 대해서 부정한 것입니다. 우리 왜 베트남에 가서 전쟁해야 돼? 젊은이들하고 당연하죠. 오랫동안 베트남에 전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반항이었습니다. 우리 그냥 peace, 자유롭게 이웃을 위해서 그냥 살자. 왜 우리가 저 먼 베트남에서 전쟁하면서 목숨을 내봐야 돼?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상징은 위치와 성취, 즉 accomplishment가 아니고 권위주의 문화에서 반대하는 하나의 아우심 아니면 운동이었다 이것입니다. 동시에 어떠한 주어진 그 프레임 아래서 눈치 보면서 사는 생활보다는 각자의 탤런트와 각자의 개성을 살려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아우심이었습니다. 그 후 30년 후, 40년 후 어떠한 일들이 미국에 일어났습니까?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인가 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듣기로는 한국에 시민들이 내는 세금 빼놓고 회사들이 내는 세금을 분석을 해보면 대규모 회사, 대형 회사에서 내는 세금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80%입니다. 대한민국은. 중소기업이 내는 세금은 20%입니다. 그러니 다들 큰 회사 가려고 그러지. 미국의 오늘은 개인의 그 개성을 살리면서 창조적으로 자기의 원함을 하다 보니까 3, 40년 후에는 완전히 한국과는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대기업이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내는 세금이 20%입니다. 나머지 80%는 누가 내나? 중소기업들이 냅니다. 10명 되는 회사, 20명 되는 회사, 500명 되는 회사, 500명 되는 회사, 이런 회사에서 내는 세금이 80%이므로 미국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기업에 있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맞춰서 이 나라가 움직입니다. 왜? 거기에서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그 나라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대학을 졸업하면 대기업도 가기를 원하지만은 그들의 꿈은, 그들의 힘은 자기 개성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대학만 하더라도 한국에 많은 명문 대학가 있죠. 또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현재 한국에 대학교가 110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대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너무 많이 하니까 직장이 별로 없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면 통계를 봅시다. 미국의 인구는요, 그래 크지 않습니다. 남한보다 7배 큽니다. 한국에는 대학이 110대학이면 미국에는 대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5,000개 있습니다. 와 하셨는데 국어 쓰시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국어 찍어가지고 미국의 대학교 몇 개나 쓰고 정확히 5,000개 나옵니다. 그 많은 대학생들이 졸업하는데 어떻게 그 학생들이 다 직장을 구하면서 살아나갑니까? 꿈을 다르게 꾸기 때문에 다 각자 갈 곳이 있고 잘 살고 있다 이겁니다. 이 모델을 제일 잘 따라 나가는 나라가 있는데 어느 나라인가 하면 중국이 미국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젊은 애들은 그들이 꿈을 중소기업에 끄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컴퍼니, 엔터프레너십 어마어마하게 지금 10년, 20년부터 생겨서 중국이 그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대신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마어마한 opportunity가 보입니다. 이 나라에, 여러분들 앞에. 꿈을 어떻게 꾸느냐에 따라서. 대학이 많다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힘들다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대학, 어느 직업, 어느 회사, 어느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만큼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원동력이 있는 생활을 하는가가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한국은 지난 20, 30년, 40년 성장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술입니다. 테크놀로지입니다. 테크놀로지를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이 나라가 발전을 하였습니다. 선진국가는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돈이 많은 나라가 선진국가가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국가는요, 기술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문화로 인정을 받습니다. 유럽이 뭐 대단합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보다 못 삽니다. 대다수 유럽은. 그러나 선진국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유럽에 가가지고 관광하려고 합니다. 왜? 기술 보러 유럽에 안 갑니다. 없어요. 뭘 보러 갑니까? 문화를 보러 갑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나라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왜 옵니까? 기술 보러 옵니까? 문화 보러 옵니까? 내가 보기에는 한참 지금 문화 때문에 오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K-팝의 문화 같은 거, 또 뭐 드라마의 문화 같은 거는 그게 어느 정도 뭐 시작은 되기는 되겠지만은 이러한 차이가 있다 이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건축 저도 하면서 새로운 관점, 새로운 문화, 나는 주차 빌딩이 시시하지만은 이것을 내가 새롭게 만들겠다. 딴 회사, 큰 회사 가서 내가 그쪽에서 들어가서 사는 것보다 내가 새로운 것을 생각했으니 이것을 추진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것이 대다수의 새로운 꿈이라 이것입니다. 미국의 그 피를 주럭거리라는 분이 책을 써서 원만한 MBA 코스는 이분을 다 쓰고 가르칩니다. 그분은 하나만 가르쳐줍니다. 그분의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을 하열할 때, 회사의 사람을 하열할 때 절대로 기술 때문에 하열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후진국가에서는 기술로 사람을 하열하면 또 그렇게 해야지 살아남으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면 피를 주럭거리 말하는 것은 기술로 하지 마라. 문화로 해라. 이 사람이 이 회사에 들어와서 이 회사의 문화에 잘 어울릴 수 있느냐, 이 프레임 안에서 잘 자기 개성을 잘 지켜낼 수 있느냐, 충돌 아니하고 그걸 할 수 있나, 이런 문화를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여러분이나 부모님 세대는 나의 reputation이 개인의 reputation 아니고 나는 이 대학에 다니고 있어가 reputation 되었습니다. 나는 이 회사에 다니니 나를 인정해달라는 reputation이 되고 나는 이런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이런 게 나의 reputation이 되었지만은 선진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한국도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누가 요새 뭐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뭐 자신이 별로 없는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즉 문화가 지금 바뀌는 트렌드가 왔다 이것입니다. 전통 동양아시아, 즉 한국 문화는 부모님이 누구이며 어떤 학교 졸업, 어떤 회사에서 다니는 것이 개인의 reputation이지만은 또 이때까지는 부모님의 행복이 나의 행복, 우리의 행복이었지만은 하지만 오늘의 젊은이들은 개인의 기쁨을 원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짜증 많이 내지 않습니까? 나는 어떡하라고? 내 생활은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Your life is my business에 포커스를 하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옛날 분들은 꿈을 명사로 꾸었습니다. 그들의 꿈은 선생이 되겠다고, 그들의 꿈은 정치가가 되겠다고, 그들의 꿈은 의사가 되겠다고, 음악가가 되겠다고, 변호사가 되겠다고, 또 그렇게 자녀들한테 가르쳤습니다. 너는 의사가 돼야 돼, 너는 변호사가 돼야 돼, 너는 훌륭한 음악가가 돼야 해. 무조건 명사로 가르쳤습니다. 싫든 말든. 그러더니 애들이 자라서, 여러분들이 자라서, 내 자신까지 나는 훌륭한 음악가가 돼야 해. 명사로 표현하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새 꿈은 뭔가 하면요, 명사가 아니고 이제 동사로 꾸어야 됩니다. life로 꾸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의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사가 하는 것은 동사로 표현하면 사람을 낫게 해주는 것입니다. 꼬마한테 가서 너 커서 모델래, 나 의사 되겠습니다 하는 친구하고 그 옆에 있으면 나는 커서
나는 사람을 낫게 해주는 사람이 되겠으면 한다. 누가 더 훌륭합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투자를 한다면 어느 애기한테 투자하실 겁니까? 당연히 여기에 앉은 여러분도 거의 99%는 나는 사람을 낫게 해주는 사람한테 투자를 하실 겁니다. 왜? 그 친구가 훌륭한 의사 될 확률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의사 되겠다는 사람은요, 라이프, 삶의 포커스보다는 비즈니스 포커스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음악가 된다고 하지 마시고, 음악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감동해 주는 사람들이야. 너 거기서 뭐 될래? 나는 훌륭한 음악가가 되고 싶어. 이런 데 써서 와 부르고 싶어. 이런 친구하고 같은 마음, 같은 탤런트를 있지만은 나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음악가가 되겠다는 사람은요, 사람을 자랄 때, 어릴 때 그 유명한 음악가가 되기 전까지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일을 잘 못해요. 그러나 나는 감동을 주고 싶다는 사람은 어릴 때도 친구들한테 감동 주는 동사로서 산다 이것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명사로 꿈꾸는 것보다도 이제 동사로 꿈꾸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큰 충돌이 있다 이것입니다. 부모님들과 똑같은 꿈 꾸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한 거 다 싫어하면서 왜 꿈은 똑같이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꾼다 이것입니다. 세상이 달라지고 세대가 달라지고 트렌드가 달라지고 이 다 달라지시면 이것도 달라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성공하여 이웃을 위하는 것보다 이때까지는 개인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는 강했습니다. 성김보다 위치, 포지션을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사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명사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떤 결론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오는가 하면 거만함이 생깁니다. 마음속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내 이름을 날려야지. 내 이름을 세상에 알려야지. 이것이 자연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벨탑 이야기는 그때의 기술자들이 자 우리 서로 모여서 높은 하늘로 가는 바벨탑을 한번 지어보자. 그런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명사로 꿈을 꿨어요. 그분들은. 동사가 아니고.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얘기할 때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자기네들 개인이 맞아요. 그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 높은 것을 지어서 이 기술로 해서 높은 데 올라가서 뭐 하자고요? 우리 이름을 내자. 참 옛날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그런데 우리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교 가는 이유, 좋은 성적 받는 이유, 좋은 회사 갈 이유는 내 이름을 내기 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 이것입니다. 해서 저 바벨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도 그러한 경험을 병원에 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동사가 중요한가 하면요. 동사가 명사를 만듭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명사가 동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동사가 있어야지 명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 언어에 보면 나는 누구를 사랑한다. 영어하고 중국말은 완전 반대죠. 나는 사랑한다 당신을. 동사가 명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life가 먼저 오는 것입니다. 명사가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중요시하지만은 외국에서는 선진국가에서는 life 동사를 중요시 여긴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의 충돌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앞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잘 나가는 회사도 다 동사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거예요. 몇 개 내가 골랐는데 이게 보면 애플은 뭡니까? 애플의 핵심이 애플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아이폰 만들고 뭐 컴퓨터 만든다고 그 애플에 일하는 사람들 물으면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교육을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하는가 하면 우리는 생각을 다르게 해.
내가 동사를 썼습니까? 명사를 썼습니까? 동사 썼습니다. 그 회사에 들어가면 우리는 생각을 항상 다르게 해야 돼. 다르게 해야 돼. 다르게. 이것만 가르칩니다. 우리는 누구가 뺏기지 않아. 새로운 것을 창조적으로 만드는 것이 F입니다. 그런 능력이 없으면요, F에 들어가실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못 들어가요. 인터뷰할 때 다 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이키 같은 회사에 가면 뭐입니까? 다 알죠? just do it. 뭐, 가가지고 너 요새 뭐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겼는데, 그거 어떻게 할게? 글쎄요, 뭐, 눈치 보면서 뭐, 이랬는데 되나 안 되나? 그러면 인터뷰에서 브라켓. 저는 하더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뭐라고요? 문화입니다. 크리스천도 계시니까 예수님도요, 완전히 그의 생애를 동사로 살았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12살인데 서 있다 싶시다. 가서, 헤이 예수야, 너 커서 뭐 될래? 예수가, 나는 커서 구세주가 되겠다. 나는 왕의 왕이 되겠다. 뭐 듣기가 좀 이상하죠? 이상해요. 그런데 우리는 꿈을 어떻게 꿔요? 나는 커서 의사 되겠다. 나는 커서 좋은 음악가가 되겠다. 똑같은 이 명사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명사로 표시 안 하고, 왜 여기에서 오셨나 그럴 때는 나는 뭐라고 왔다고요? 두 가지 명사를, 동사를 썼습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그리고 나는 구하러 왔다. 이 두 가지의 동사로서 그는 일평생을 근 3년의 그 인텐시브한 미니스트리를 그 두 가지의 동사로 그분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끝내 누가 그를 구세주라 불렀고 누가 그를 왕의 왕이라 불렀어요? 우리 이웃이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의 크게 각오를 했으면 병원에 있으면서 너무 힘들어서 5개월 동안 병원에서 심장 이식 수술을 기다렸는데 5개월 기다리면 죽을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확인을 했어요. 그런 사정에 5개월 딱 지나니까 심장이 나타났어요. 다 죽어가는 사람을 깨워놓고 축하하네. 오늘 당신한테 맞는 심장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동안 5개월 동안 죽도록 기도하고 그랬는데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어느 정도 나한테 볼 거 다 보고 이제 볼일 다 보고 나갈 때 흘러가는 소리로 분명히 했다고 해요. 무슨 소린가 하면 옆방에 여자가 3일 전에 헬리콥터 실려 왔는데 우리가 검사를 해보니 그 여자는 이틀이면 죽는답니다. 그래서 안 됐네. 안 됐잖아요. 나는 5개월 기다렸고 온지 이틀밖에 기다리지 않으니까. 그리고 의사 선생님 그때 그만두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나를 참 힘들게 만들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하면 사실은 저 여자가 필요한 심장이 오늘 당신이 받는 심장하고 똑같답니다. 같은 P형에다가 뭐 압력하고 사이즈가 똑같다는 거야. 근데 갑자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는가 하면 저는 그전에는 명사로 살았습니다. 명사로 살았는데 병원에서 5개월 동안 그 고민을 하고 있다가 나는 동사로 살겠다. 즉 나는 이웃을 정말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살려면 딴 사람이 죽어야 해서 심장병을 살기 때문에 내가 그거 하나 못하냐.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는 것처럼 죽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그 이웃을 도와주는 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난 한다. 각오를 했어요. 우리 회사도 그러면 시작을 하면 완전 이웃을 돕는 그런 목적으로 살겠다. 완전히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심장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저 여자는 필요한 당신 오늘 내가 받는 심장이 똑같다고 내가 놀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아니래. 당연히 이 심장은 당신 거니까 오늘 수술하니까 빨리 수술하고 준비하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걸어 나갔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불렀어요. 나는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서 불렀더니 왜 그러냐.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저 여자 확실히 이틀이면 죽습니까? 의사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저 여자 경우에는 확실히 이틀이면 죽는데요. 그래서 난감해. 그럼 어떡하냐 이것을. 그럼 내가 한마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생각나는 게 그렇게 확실하다면 나는 며칠 더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은 7일 더 살 수 있답니다. 당신 경우에는 2주 아니면 3주 질질 끌 수 있대요. 영어로는 We may be able to drag you for another 2-3 weeks. 그 소식을 듣고 1초, 2초, 3초 만에 결정을 했으면 됩니다. 나는 이제 동사로 살기라고 했는데 움직이는 그때 할 수 있는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그때 그러면 결정을 했습니다. 내 심장을 내가 오늘 받는 심장을 저 이자한테 주라고.
의사 선생님이 반대하고 그럴 수 없다고 법적으로 하다가 자기 고소당할까 봐 무서워가지고 안 한다고 막 그러는데 무조건 주라 그랬습니다. 딴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많이 있지 못하고 시간적으로. 그래서 그 심장은 내가 이겼어요. 그 심장은 그 여자한테 가서 여자는 살고 정확히 치료 후에 제가 여자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심장이 이제 나중에 이제 저도 나타났는데 그 심장 안 좋은 심장이었습니다. 딴 병원에서 리젝트 다 아시죠? 거부당한 그 심장을 버리기 전에 굉장히 위독한 사람이 있으면 일단 살려놓고 보자 해서 통보가 온대요. 우리 의사 선생님이 나중에 저한테 대답을 하는데, 말을 하는데 자기는 그 통지를 보고 눈물을 오래간만에 흘렸답니다. 이 심장을 저 흉록한데 집어넣어야 되나 안 넣어야 되나? 넣어야지만 살 수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와이프하고 오늘도 참석했는데 타협을 해서 허락을 받고 집어넣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왜 동사로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왜 동사로 살면 페이블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 페이블이 오는 것인지. 그래서 이제 66년을 살았는데 그 심장이 나빠지고 또 이제 나빠지죠. 그래서 저는 심장 이식 수술 2번 받았습니다. 제가 2번 정도 받았는데 심장 이식 수술 2번째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0년 전인데 의사 선생님 저를 이제 퇴원시키기 전에 앉혀놓고 형로, 네, 잘 들어, 네, 심장 잘 지켜. 당연히 잘 지켜.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심장 잘 지켜. 네. 약 제대로 먹고 무리하지 말고 등등등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당신은 이것으로 끝이야. 심장 수술을 또 못하네. 법적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하다가 자기한테 맞는 심장이 나타나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50%인데 한 사람이 3번 받는 건 완전히 불공평하니까 법적으로 2번밖에 못하네. 그러니까 잘 살았시오. 저는 21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이틀, 2년, 3년 전에 이제 식구들이 저하고 하이킹을 가자고 그럽니다. 그 갔는데, 심장이 답답한 거예요. 저는 알았어요. 20년이 지났으니까 때가 되었구나. 이제는 이게 잘못되면 하늘나라 가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으로 일단 하이킹을 천천히 잘 했습니다. 표시 안 내고. 바로 집에 가서 이제 병원에 가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체크업을 했는데, 마취를 시키고 제가 마취가 깨니까 선생님이 당신이 왜 심장이 답답한 것을 알았대. 심장을 조사해 봤더니 혈관 2개가 반 이상 막혔답니다. 자기가 뚫으려고 했는데 못 뚫었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입원하자. 입원하면 이제 또 의사가 우리 애들한테 전화 걸면 애들도 알거든요. 이제는 끝이라는 거. 또 눈물 흘리고 야단일 텐데 막 걱정이 돼요. 그때 그 밤에 내가 잤는지 잤는지 몰라요. 새벽이 되니까 벌써 그 복도르교회 병실에서 보니까 우리 딸 둘이가 와가지고 벌써 눈물 흘리고 있어요. 벌써 알았구나. 그리고 우리 의사 선생님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더니 그래 어제 우리가 실패했고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한 번 더 해보겠다. 오늘 저녁에 오늘 오후 때 한번 수술 한 번 더 해보겠다. 또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했더니 그때는 이제 약으로 조정해야 된다. 저도 어느 정도로 아니까 그 약은 임시 아닙니까? 임시다. 그게 또 약도 이제 말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딴 방법 없네. 이식 수술 한 번 더 해야 된다. 그 소식 들을 때 이거는 내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는 일이라서 이제 혼자서 낙심을 합니다. 올 때는 그 때가 오기는 알았지만 낙심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런데 나는 속으로 낙심하면서 있는데 우리 여성 선생님 얼굴을 쳐다보니까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나는 좀 기분이 좀 그런데. 그러더니 나보고 기억나 그래요. 영어로는 Do you remember? 1초 2초 그거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댓글을 합니다. 그 26년 전 이야기 하십니까? 그랬더니 맞대. 당신이 26년 전에 그 죽을 고비에서 그 심장을 그 여자한테 기증한 거 기록에 남아있지 않나요? 그 다음에 심장이 나타나서 그 심장을 받았을 때 남들이 거부한 안 좋은 심장 받은 것도 기록에 남아있다. 그래서 내가 오기 전에 도널 오르가니제이션에서 연락해서 알아봤더니 법이 약간 바뀌어가지고 아직도 2번이지만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당신 경우에는 수술은 심장 이식 수술은 2번 했지만 좋은 심장을 한 번밖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또 기증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비즈니스보다 라이프에 강조하고 삶을 명사보다 내 이름 내는 것보다 이웃을 위해서 동사로 살면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축복의 은혜, 즉 페이블이 따르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동사로 살아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